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D조의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쉽게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만나서 고군분투했지만 1대3 패배를 했고 조 3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강 진출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D조 바레인 상황과 F조에서 오만 키르기스탄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거나 키르기스탄이 승리를 해야 인도네시아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종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걸요? 일본은 FIFA 랭킹 146위 팀을 상대로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총 슈팅이 12개, 유효 슈팅 3개가 고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인도네시아 대 일본 경기에 대해서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했죠? 신태용 감독의 도발, 그 자신감,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보니까 146위 레벨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경기에 임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 광고 모델로 나설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고 인도네시아 언론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우선 메이저 대회인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이겨버렸으니까 신태용 감독은 영웅이나 다름없죠. 일본을 상대로 만약 승리를 한다면 엄청난 포상금까지 예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황에서 과연 16강전을 대비한 로테이션을 돌릴지 아니면 최상의 조합을 통해서 자존심 회복을 할지도 관심사였는데 우선 일본의 베스트 11이 있긴 한 거죠. 네. 이게 일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베스트 11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선 이 경기에서 토미야스가 드디어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6강을 위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쿠보도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부진하면서 후반 중반에 강제 교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쿠보를 많이 의지하는 게 딱 봐도 보입니다. 일본의 스타팅 멤버는 비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스즈키 골키퍼, 포백으로 마이쿠마, 도미야스, 마치다, 나카야마, 미드필더의 쿠보, 엔도, 하타테, 스리톱의 도안, 우에다, 나카무라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도네시아는 5-4-1 전형으로 최대한 잘 방어하겠다는 전술이었습니다. 전반전 시작은 무리 없이 진행된 상황에서 전반 2분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인도네시아 박스 안에서 일본 선수를 막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붙었고 손을 써서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적 소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협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도가 지나쳤습니다. 주심이 VAR실의 얘기에 귀 기울이더니 2분여가 지나서 최종 페널티킥이 선언되어 버렸습니다. 빠바밤! 너무 큰 대형 사고입니다. 단 5분 만에 우에다에게 페널티킥 골 실점을 하면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100위가 넘게 차이가 나는 팀인데 상대적 강팀이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의외로 인도네시아는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전반전은 그대로 페널티킥 골 그 한 골로 1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슈팅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은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전반 34분 이후에 4번 정도의 찬스가 있었는데 골이다 했던 순간에 골대에 맞으면서 놓치게 되고 골대 바로 앞에서 슈팅 찬스가 왔는데 빗맞아 버리면서 또 놓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46위 수준의 수비는 아니었습니다. 라인도 꽤 잘 유지하고 일본과 충돌하면서도 신태용 감독이 잘 만들어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점유율도 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점유율은 7대3 정도였고 일본은 7개 슈팅을 한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슈팅 자체가 제로였습니다. 우선 작전 자체가 전반전에 내려앉아서 수비 위주의 경기였기 때문에 슈팅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페널티킥 허용만 아니었다면 매우 좋은 경기를 펼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젠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신태용 감독은 우선 후반전도 이대로 버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7분 만에 실점을 하고 맙니다. 왼쪽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가 그대로 배달되면서 추가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승점 3점에 만족하면서 골득실을 줄이려는 목표로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를 다 치룬 A, B, C 조에서 조 3위 중 두 팀이 승점 4점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됐고
이제 D, E, F조에서 두 팀이 남았다 보니까 바레인, 오만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운명이 결정되다 보니 골득실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일본이 2대0이 되었지만 경기의 흐름은 이게 우승 후보가 146위를 상대하는 경기력이 맞나 매우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우선 1위는 절대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위가 확정이었죠.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 경기력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은 인도네시아 수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선수 변화를 주면서 골을 넣기 위해 더욱 집중했지만 그렇게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할수록 일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단 한 골만 인도네시아가 넣어주길 바랬지만 하필 그게 본인 골대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상 공세를 잘 막았는데 역부족으로 허브너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88분이었습니다. 3골짜까지 벌어진 건 역부족이란 말이 딱 맞을 겁니다. 더 이상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후반 이제 추가 시간이 되었는데 6분이 주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세트피스 찬스가 생겼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드로잉이라고 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게는 세트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아르안이라는 선수가 한국 K리그 이승우가 소속된 수원FC에서 뛰는데 이 선수의 독특한 특기가 드로잉 때 굉장히 볼을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죠. 더구나 볼을 던지기 전 수건으로 항상 볼을 강하게 닦는 루틴은 아르안만의 매력이었습니다. 긴장감을 더해주기도 하죠. 아르안은 과거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 때 이영표가 크로스를 날렸던 비슷한 위치에서 문전까지 볼을 날려보냈고 날아온 볼을 일본 선수가 헤딩으로 컷한 것이 어시스트가 되면서 월시가 기어이 득점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전마저 실점을 한 것이고 5골 모두 공중볼 취약으로 일어난 실점을 하면서 제대로 약점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패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골을 넣은 것에 엄청 기뻐하면서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득점을 하면서 무기력한 패배가 아닌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홍콩 다음으로 FIFA 랭킹이 가장 낮은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로 랭킹 쑥 올라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골득실 -3인데 바레인이 요르단에게 대패를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오만, 키르기스탄이 비겨버리거나 키르기스탄이 박빙 승리를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하게 됩니다. 경기 후 신태용 감독은 일본의 승리를 축하한다. 하지만 주심의 판정에 대해 불만도 있다. 16강 진출은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아스 일본 감독은 한국과 이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가진 팀들이다. 16강에 올라갈 수준이다. 일본과 다른 스타일을 구사하는 국가들이다. 맞대결이 성사되면 팬들은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일본의 상대가 누가 될지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한국도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전 선발 라인업조차 예상도 안 되죠. 우선 클린스만은 조 1위가 목표인 만큼 일본, 인도네시아전을 직접 관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현지 팬들은 또 실점을 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승리에도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골을 먹히다니 자이오는 어떻게 해야 잘할까? 다음 경기 상대가 한국이면 힘들어질 거야. 그런 힘없는 슈팅마저도 막을 수 없다면 정말 수준 이하인 거야. 자이오는 희미한 가능성만 보여줬어. 예상한 대로야. 자이오의 파괴력은 대단해. 약한 팀들을 상대로 3경기 5점을 내줬어. 우리의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어. 어떤 팀이든 크로스로 승부를 보려고 하겠지. 나도 알겠어. 왜 공중파 방송을 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선수들이 경기를 전혀 즐기는 것 같지 않아. 몸이 무거워 보여. 훈련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미아스가 건재함을 보여줬어. 이제부터 풀타임이야. 등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한국의 순위가 결정납니다. 인도네시아도 2조의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요르단이 대승하길 말이죠. 여러모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분위기인데요. 말레이시아전에서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멀티골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벌써 이라크 후세인이 5골에 넣었다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신태용 감독님 16강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